저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뭐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좀 울컥해요. 그게 엄청난 큰 힘이 되죠. 그렇죠. 대학교 때 힘들었던 거는 학교에 가야 된다는 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난 집에 잘 갔어. 내가 안 갔나? 그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제일 솔직히 힘들지 않을까요? 이 시험을 위한 공부랑 내가 궁금해서 알아보는 공부랑은 다르니까. 시험이 끝나면 또 시험이 있죠. 시험이 이제 끝나면 또 시험이 있고, 지속적인 그게 시험. 끝나면 또 시험. 레지던트 때는 뭐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데 없었어요? 레지던트 때는 참 김종대 원장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죠. 그 얘기야. 김종대 원장님이 좀 예민하신 편이라 일을 제가 되게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이제 신재준 원장이 지금도 그렇고 되게 빠르고 의사 선택도 빠르고 의사 결정도 빠르고 어떤 손재주도 빠르고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맞아가는 스타일이라면 저는 고민을 계속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걸 맞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공의의 생명은 이제 빠름인데 저는 이제 그거를 못 쫓아가서 결국엔 누군가 하나 그 일을 못하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대신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때문에 신재준 원장이 일을 많이 받아서 했죠. 제가 못한 거를 땜빵하는 경우도 많았고 나가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일을 할 때도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음식에 닿았다 그럼 음식을 피하는 거, 불이 붙었다 그럼 불을 끄는 거. 저는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일단 뜨거운 거에 다쳤기 때문에 뜨거운 거 열기를 식히세요. 근데 식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흐르는 물에 계속 한 20-30분 이상 닿여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것들이 또 이제 있죠. 얼음 되거나 얼음을 대면 왜 안 될까요? 피부가 화상 때문에 손상을 받았는데 너무 다른 또 센 자극이 들어가서 두 번 다치는 게 되는 거죠. 한번 더 줘야 되는 거죠. 제 경험적으로 보면 하루 왼종일 아파요. 얼음 되면. 통증이 가시질 않아. 반동이 오잖아요. 네, 리바운드가 너무 세서 계속 아파요. 다치고 나면 의료기관을 찾는다거나 119에 전화를 먼저 한다거나 그거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병원을 당장 안 와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열기를 충분히 식히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어디 나갈 때마다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가 많아요. 특히 야외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머플러 같은 거에 다친 경우에는 결국에는 상처가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물을 이렇게 하나씩 갖고 다녀야겠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인근에 뭐 병원을 가시던지 아니면 119에 전화하는 게 저는 제일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키는. 근데 시킬 때 주의사항 같은 건 없나요? 너무 차가운 온도는 안 된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해야 된다. 애기들 같은 경우 저체온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올 수 되잖아요. 있죠. 그래서 전신화상 같은 경우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게 전신화상이가 전신에 이제 이송을 하고 오실 때도 그렇고 계속 물 뿌리면서 식히고 오면 체온이 뚝 떨어지는 저체온에 빠지는데 저체온은 상당한 사망률을 만들어주죠. 사망률을 높이죠. 음.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돼요. 뭐 신 원장님 같은 경우는 매년 119 가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넓은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 차가운 걸 써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거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게 또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요새 많이 좋아졌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마른 꺼즈로 초반에 쿨링한 다음에 깨끗한 마른 꺼즈로만 덮는 게 사실 교과서적인 거잖아요. 제일 좋죠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119든 아니면 뭐 의료기관을 알아보고. 근데 그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들이 다쳤다고 얘기했던 게 그때도 저도 음식을 이제 집사람이 이제 출타를 해가지고 음식을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이제 엎은 거죠. 머리가 이제 멍해지더라고요. 불과 그 일주일 전에만 해도 내가 군인들 대상으로 화상 강의도 하고 했는데, 네. 근데 내 아들이 당장 다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제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찬물을 해야 된다는 거는 기억이 나서 이제 욕실을 데리고 가서 찬물을 했는데 옷을 내가 벗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블리스터가 다 벗겨진 거야. 그러니까 옷을 벗기지 말고 잘라내야 된다는 거를 나도 교과서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스스로가 그걸 못 하고 있더라고. 화상을 보고 있는 저도 실수를 했었습니다. 일단 뭐 쿨링 책에 쿨링, 나오는 쿨링이 쿨링. 정답이다. 아, 1번 1번은 화기로부터 벗어난다. 2번 쿨링. 쿨링. 원론적인 거부터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게 가벼운지 안 가벼운지를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집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저는 병원을 바로 안 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집이라는 게 다치자마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한 뭐 48시간? 늦으면 그거보다 더 늦게 물집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집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도 중에서도 이제 좀 깊은 편인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정도인지 아닌지도 초반 모습만 보고 절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자분들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더러 의사들도 판단을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가벼운 화상, 가벼운 화상? 화상 정도라고 했을 거에 대답을 제가 해드리면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집이 없을 때는 병원을 굳이 안 가셔도 되지만 화기를 빼는 행위는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집이 생겼다라고 하면 책에 나오는 원칙은 물집을 병원 밖에서 터뜨리지 말고 병원에 내원을 하세요가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왜냐면 멸균된 상태에서 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